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리쌤입니다. 오늘은 제 책인 비상에 나오는 사과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일적으로 어떤 직원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른 직원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책임 전가가 돼서 이제 뭐 관리자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실수 발생을 하면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겪었던 일입니다. 일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택배를 발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발송 서비스가 이제 이게 주말에는 이 기사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안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택배가 제때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껴 있으면 이틀 만약에 택배가 가지 않으면, 만약에 음식이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리고 뭐 이게 빨리 가야 되는 건데 빨리 안 간 상태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숙지가 잘 안 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직원 중에 있었고, 이제 뭐 신입이었던지 아니면 다른 직원이었던지, 이게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뭐 발송을 보낼 게 있는데 뭐 몇 시까지 내려주면 되냐 해서 그 직원이 몇 시까지 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시간에는 기사님이 가고 없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택배가 발송이 안 된 겁니다, 하나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입주민분이 알게 되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막 인터폰으로 이제 하소연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왜 그때 그 시간에 내려다 달라 했으며, 왜 그럼 그게 제대로 직원들은 시간을 모르고 있느냐, 그게 너네들 할 일이 아니냐, 너희 직원들이 그러면 그런 거 체크나 할 것이지, 그런 거 제때 하나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럼 내가 뭘 믿고 너네들한테 얘기를 하겠냐, 뭘 맡기겠냐, 뭐 오만 얘기가 다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다른 이제 남직원이 한 분 계셨고, 이제 그분이랑 저는 이제 계속 뭐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뭐 모든 직원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뭐 물론 한 분이 그렇게 잘못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분의 탓으로만 넘길 수는 없었던 상황이죠, 그게.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다 전부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한마디를 더 하신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냐고, 그 직원들이 왜 바뀌는 이유가 있냐, 그리고 그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좀 불편한 점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을 세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놀랬는데, 좀 많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네, 그 상황에 일을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그런 미숙한 점이 이제 일이 커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제가 뭐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던 적이 있는데, 좀 괜히 좀 서먹해졌었어요, 이제 이분이랑. 그렇죠. 이제 좀 싫은 소리를 저한테 한 입장이 되노니까, 저희가 물론 잘못한 것도 맞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마주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좀 어색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죠. 저희는 직원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께서 뭐 이거 정말 맛있는 거야, 먹어봐 이렇게 해서 딱 봤더니 사과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좀 마음이 편치만 않았구나,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속으로는 조금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사과를. 이처럼 이런 오해 하나가 생기면 사람의 인연을 끊을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직원들끼리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면 1대1로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를 해서 풀면은 당일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일날 풀어버리면 더 이상 문제는 없는데 보통 좀 이 문제를 좀 피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기 싫은데 내가 굳이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피해버리면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터지는 방법이 뭐 싸울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또 안 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럼 또 다른 직원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직원은 또 말을 전달하게 되면 본인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 되면 또 엄청나게 큰 싸움이 유발이 돼요. 그러면 내가 널 제 얼굴 꼴보기 싫어가지고 출근 안 할란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만두게 돼요. 회사를 다니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퇴사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서로 안 맞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큽니다. 그럼 또 뽑아야 되고 그럼 또 신입 교육시켜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지쳐요. 이제 이런 관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오해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을 해가지고 좀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부분인데 얘기를 또 들어보면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와전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서 그랬었나 난 몰랐다.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더라. 얘네도 참고해라 이러면서 그래 뭐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좀 안 좋았다가도 뭐 100% 풀어질 수는 없겠죠. 그날 바로 얘기한 데서 다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안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고 직장이긴 해도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좋은 동료를 하나씩 만들고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일도 좀 재밌게 할 수 있고 진짜 일하기 싫은데 얘가 아니 그래도 너네들 때문에 일하는 건 재밌다. 좀 정이 좀 있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출근할 맛이 난다. 내가 네 때문에 출근하고 싶다. 뭐 이렇게라도 이렇게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 네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면 저 나름대로 좀 그 직장 생활을 이기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과 오해가 생겼을 때는 그날 본인이 힘들겠지만 그 생긴 날 푸는 게 맞다. 더 커지기 전에 그렇게 해야 좀 직장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싸우게 되는 원인이 다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뭐 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보통 자존심이 좀 센 사람들은 좀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그런 게 자존심 좀 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를 또 인정을 본인이 해야 좀 더 제가 발전된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내 실수를 인정을 안 하고 내 자신이 이런 거를 아니다, 내 때문이 아니다, 네 때문이다 라고 남 탓을 해버리면 절대 발전이 되지 않아요, 본인이. 그리고 그 방법을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똑같은 식으로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숙제예요, 숙제. 본인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빠르게 인정을 하고 고쳐나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가장 큰 적은 자신이라는 거, 상대방이 아닙니다. 가장 내가 이겨야 될 그런 사람은 상대방이 아닌 본인이다. 내 자신이다. 자신을 제일 잘 알고 본인을 제일 이해할 줄 알고 이해해서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다. 이걸 자신을 이겨야지만 좀 더 발전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